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 정부 첫 민생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앞서 리포트 통해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살펴봤는데요. 민생을 챙기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건지요? 예, 민생 안정에 중점을 뒀는데요. 금년에는 이제 경제 상황이 작년보다는 좀 좋아집니다. 뭐 성장도 좀 올라가고 네. 그렇지만 내수가 좀 부진하고 해서 네. 우리 소상공인이나 뭐 자영업자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함으로써 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얘기하신 부분 앞서서 브리핑 내용을 보면 온도가 전달이 되는데 좀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예, 얘기도 예. 있었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실 예, 건지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의 경제 회복이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위주입니다. 네. 수출의 이제 온기가 내수로 오는 데는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내수는 결국 소비가 살아나야 되고 투자가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소비와 투자를 살리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지난해는 참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들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렸습니다. 특히나 뭐 서민 생활에 직결이 되는 생활 물가가 참 많이 올랐고요. 금리가 비싸서 힘들다. 이런 네, 얘기도 참 많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책 내용을 보면요.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 부분이 저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예. 먼저 말씀하신 대로 지난 2년간 고물가가 계속돼 와서 국민들이 이제 생활 물가 위주로 물가 부담이 큽니다. 네. 그래서 물가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농산물 비축 예산이라든지 또는 유통구조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11조 원, 10조 원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 가지 3종 세트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에너지 쪽에 있어서 1월부터 전기 요금을 20만 원 감면해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이제 은행권과 상생 협력을 통해서 1인당 최대 300만 원 이자를 감면해드려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소상공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이 과세자 기준을 조정해서 부가세 부담도 줄여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할 거고 또 다른 축은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면 뭐 일자리를 창출해주겠다, 뭐 창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일 텐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예. 국민에게 이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 등을 포함합니다. 포함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포함되지만 뭐 청년이나 여성분들한테 일자리 창출, 창업을 통해서 소득 창출의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대학에 장학금 같은 거를 많이 지원하면 좀 저소득층 분 이런 분들한테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교육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고용보험이나 또 산재보험 이런 게 확충이 된다 그러면 안전망, 사회 안전망이 늘어나게 되니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보장되는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민들에게 이제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다 통합을 하는 네, 네. 의미였군요. 네. 또 눈에 띄었던 내용이 이른바 세컨홈 정책이었거든요. 네, 네. 지방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구입을 하면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혜택을 주실 건데요? 예, 뭐 기본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니까 경제 활력을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사람이 많이 살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 서울이나 이런 데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인구 감소 지역에 가서 주택을 한 채 구입하면 네. 이게 주택이 두 개가 되는데 그렇죠. 이걸 1주택으로 그 세제상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사게 되니까 여러 가지 세금, 뭐 재산세라든지 양도세, 뭐 취득세 이런 혜택을 받게 되고요. 그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그쪽에 정주하게 되고 인구가 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오늘 발표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방금 얘기하셨던 세컨홈 정책도 그렇고 이런저런 세제 혜택 주는 방향이 많더라고요. 뭐 최근에 유류세 감면도 연장이 됐고요. 또 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상향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세금을 감면해주고 깎아준다는 내용이 많은데 깎아준다는 얘기는 자주 들리는데 그만큼 더 걷는 부분은 없어 보여서요. 국가 재정 상황이 괜찮을지 걱정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세금을 이제 감면을 해주면 이게 당장에는 이제 세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세금을 이제 깎아주면 이제 소비와 투자가 주로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분야가 소비가 늘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가 많거든요. 그리고 소비가 투자가 늘고 이렇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고 또 성장성이 확산되고 이러면 세금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세금 감소 이런 문제는 크게 세수 부족 문제는 없게 되고요. 예를 들면 우리 R&D 예산에 같은 경우에 세제 혜택을 주는데 시간이 지나면 중장기적으로는 R&D 투자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되거든요. 세수도 늘고. 네, 그런 선순환을 노린다는 그렇습니다. 정책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함께 올해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